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에서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2018년 12월 26일의 일입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문건이라고 한 것은 환경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 환경부가 작성한 문건이다. 그런데 사퇴 등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사퇴라고 하는 것은 환경부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슨 뜻인가? 환경부가 하고 있는 일이 사퇴시키는 일이고 현재 사퇴시키는 일을 진행 중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부가 사퇴시키고 있는 중이다. 사퇴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전원 사퇴를 하는 것인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사퇴시키는 것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전체 중에서 사퇴시킬 자와 사퇴시키지 않을 자가 구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사퇴시킬 자라는 그룹에 들어간 사람들을 속칭 살생부 목록에 이름이 오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환경부가 사표를 써라 하고 요구했다. 이것 또한 인정했습니다. 중앙일보 2018년 12월 27일자 보도입니다. 2017년 말부터 산하기관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사표를 받았다. 사표를 받았다는 것은 그 앞에 사표 써라 했다는 것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환경부가 사퇴시킬 목록에 있는 자들에게 사표 써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2017년 말부터 계속 해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진상조사단이 공개하고 환경부가 그것을 바로 우리가 작성했다. 그렇게 인정을 한 그 문건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환경부는 왜 그것을 만들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문건은 환경부의 보도 설명자료, 그러니까 환경부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 8곳에서 임원의 사퇴 동향을 파악한 문건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임원의 사퇴 동향, 그것은 임원을 사퇴시킨 현황이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보다 그 의미가 분명해질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왜 작성했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공식 답변을 했습니다. 2018년 1월 중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특히 김태우 수사관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그의 요청으로 작성을 했다. 그리고 2018년 1월 18일 그 문건을 전달했다. 전달 방식은 환경부를 방문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에게 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1월 중순이라고 하면 1월 10일부터 1월 20일까지가 될 것이고
문건을 전달한 것이 1월 18일이니까 이 문건을 작성한 기간은 그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전달을 한 때까지의 그 기간이 최대 1월 10일부터 1월 18일까지, 그러니까 8일 만에 그 요구에 따라서 그 문건을 작성해서 전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였는가? 그것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현재 동향을 파악해달라, 이렇게 명확히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공식 답변입니다. 그러면 이 문구를 분석해 보기로 하죠. 우선 환경부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하기관에 대해서 요구했지요. 현재 발표된 것은 산하기관 8곳입니다. 그러나 그냥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동향이다 그랬는데 그 현재는 언제인가? 2018년 1월 10일부터 1월 18일까지가 현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향을 파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동향을 파악하라는 것인가? 동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환경부가 청와대 측에, 일단은 청와대 특감반원 측에 전달한 문건에서 그 동향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전달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의 요청에 따라 이런 정보를 제공했다 하면서, 물론 그 현재 시점은 2018년 1월 10일부터 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대구 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관련 직무감찰 결과.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청와대로부터 요구받은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라는 것은 청와대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환경부로서는 청와대에서 왔다, 이렇게 인식을 하겠죠. 둘째, 환경부 출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에 대해서 문건을 전달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청와대로부터 요구받은 동향이라는 것입니다. 선거에 관여를 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셋째,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이것이 청와대에게 요구받은 것이다, 그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 이것은 조금 범위가 넓지요. 그 중에서 진상조사단이 공개한 것은 환경부 산하 8곳의 임원을 사퇴시킨 현황,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의 동향이라는 것도 또 다른 자료가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생각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면서 윗선의 보고 없이 제공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른 문건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때의 윗선은 장관과 차관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장관과 차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앞에 소개한 그 3건의 문건을 청와대 측에 제공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직무감찰 결과는 윗선에 보고를 했다고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환경부가 윗선에도 알리지 않고 이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면 누구에게 한다는 의사로 제공하였을까?
그것을 추론해 보기로 합시다. 청와대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청와대에 제공한다고 생각을 했겠죠. 청와대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있는 곳이고 환경부는 대통령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게 인식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것이 아니고 청와대의 뜻과 관련 없이 김태호 수사관 개인에게 제공한다. 이런 의사로 이 정보를 제공했다면 그러면 어떻게 볼 것인가? 만일 그렇게 된 것이라면 김태호 개인에게 환경부가 협조를 한 것이라면 환경부의 전 부서 그리고 대구 환경청 환경부 출신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이 혹시 여전히 공무원으로 있다든지 공사 같은 데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있는 소속 기관들 그리고 환경부 산하의 8곳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물론이고 그리고 민정수석실,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이런 것들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를 보건대 그리고 또 언론에 인터뷰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전화통화 등을 한 것을 보면 당시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환경부 전체가 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밝혀진 이 사건의 성격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석해 보기로 합시다. 환경부에서 블랙리스트의 집행 성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단 환경부는 항변을 하고 있지요. 결국 청와대에서 지시해서 작성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청와대의 직원이 와서 그래서 그에게 전달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청와대에서 여러 건의 명령이 내려오는데 가령 31번째 명령이 블랙리스트의 집행 성과를 보고해라. 이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전에 최소한 30번째의 명령은 블랙리스트를 집행하라. 이런 명령이 있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청와대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와대는 해당 문건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 4명의 민정수석실 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 반장까지 누구도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조선일보 2018년 12월 27일 보도입니다. 중앙일보에서는 김의겸 대변인도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이 뉴스에서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청와대는 이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도록 지시 안 했다고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지요. 그러면 왜 지시 안 했다고 하지 않을까? 조금 추론을 해보면 청와대는 지금 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태우 수사관이 지시받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시 안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결과물을 본 적이 없고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딱 잘라떼는 것이지요. 아마도 보고서를 받으면 받았다는 인수증은 안 써줬던 모양입니다. 결국 민정수석실에서 특별감찰 반원들은 몽땅 버리고
반장부터 그 이상만, 조국 민정수석까지 특감 반장부터 그 사이에 있는 간부들만 살아남겠다. 그런 변명인 것을 알 수 있죠. 진실이 어떻든 일단 그들만 빠져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그러면 그러한 주장을 그런대로 인정해 두기로 합시다. 그러면 환경부가 전달한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자들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경우의 수를 헤아려 볼 수 있겠죠.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특별감찰반 반원들을 벌였기 때문에 김태우 수사관을 포함해서 반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최종 그룹을 특감반 반원들이 직접 문재인에게 보고했을 수 있죠. 또 특감반 반원들이 임종석에게, 그리고 임종석이 문재인에게 보고했을 수 있습니다. 특감반 반원들이 다른 수석 비서관들에게 보고하고 그들이 임종석에게, 그리고 임종석이 문재인에게 보고했을 수 있습니다. 특감반 반원들이 다른 수석 비서관들에게 보고하고 다른 수석 비서관들이 문재인에게 보고했을 수 있습니다. 또 특감반 반원들이 임종석에게 보고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임종석이 최종적인 보고를 받는 지위가 되는 겁니다. 특감 반원들이 다른 수석 비서관들에게 보고하고 그들이 임종석에게 보고했을 수 있습니다. 특감반 반원들이 다른 수석 비서관들에게 보고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다른 수석 비서관들이 최종적인 최상위에 있는 그런 지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김태우를 포함한 특감반 반원들이 그들 자신이 알아서 이런 일들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의 수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죠. 민정수석실의 간부급들이 몸을 쏙 뺀 그 상태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용의선상에 들어간다. 그런 것입니다. 어떻든 청와대는 이 자료를 본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 청와대 중에서도 민정수석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고받은 자로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나눠 보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실도 거기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는, 이 자료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내린 자들을 다시 경우의 수를 나눠본다면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 경우의 수에다가 민정수석실의 각 단계를 다 포함시켜서 훨씬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2018년 12월 27일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문건은 환경부가 김태우의 요청에 따라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와대는 민정수석, 수석실 비서관, 특감반장 모두 해당 자료를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김태우의 입만 바라보며 청와대의 지시도 없었고 보고받은 당사자도 없는 문건을 놓고 블랙리스트 운운하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의 브리핑을 보면 청와대와 달리 민주당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 청와대에 보고받은 당사자가 없었다. 그래서 민정수석실도 부정하지 않은
청와대의 지시가 없었다. 이런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김태우의 요청, 김태우의 지시, 거기에 환경부가 따랐다는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태우가 어떤 인물인가? 그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비서실이 있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비서실 안에는 조국 민정수석실이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실 안에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고 또 다른 비서관이 3명이 더 있고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아래에는 이인걸 반장이 있었던 특별감찰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별감찰반 안에는 반원들이 있고 그 반원 중 한 사람이 김태우 수사관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6급 공무원으로서 파견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의 주장에서 한 걸음 더 나간 민주당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6급 공무원, 파견 공무원 그 사람이 다 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확실히 가장 멀리 있는 가장 작은 꼬리 자르기로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 되고 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6급 청와대 파견 공무원 김태우가 문재인 정부의 행정각부인 환경부에게 블랙리스트를 작성시킨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차이를 알겠습니까? 거기다가 블랙리스트를 집행까지 하게 하고 그리고 집행 성과를 보고까지 하게 했습니다.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적어도 청와대 수석이나 장관급이 이런 일을 했다 해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는 얘들은 겨우 6급이 행정부를 움직이고 사람을 수십 명 자른 겁니다. 이것은 조국 수석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지요. 청와대나 민주당이나 그렇게 발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정권의 시스템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큰일 난 것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청와대 정부, 국무총리 모두 허수아비라는 겁니다. 이것은 6급 파견 공무원 김태우, 그의 개인 일탈 문제가 아니다. 어떻게 6급이 행정각부인 환경부를 통제한다는 것인가? 통제되지 않은 1개 6급 수사관이 블랙리스트를 작성시켰습니다. 6급이 이런 짓 할 정도라면 얼마나 많은 5급과 4급이 통제되지 않은 이런 짓을 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6급 특별감찰반 반원 김태우에 의해서 문재인 청와대 정부의 환경부가 통째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집행하고 또 보고서를 제출하는 이런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단지 그들의 주장대로라고 한다면 김태우 말만 듣고 그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스템이 망가진 겁니다. 차라리 조국이 했거나 임종석이 했다면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사건은 국가 비상사태에 가까운 것입니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특검을 설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